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4회차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6억 5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배경이 평소와는 다르죠. 제가 지금 다른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지금 배팅맨 가면과 옷을 들고 와서 이렇게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축구토토 승무패 54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월이 된 상태인데, 저도 4등은 적중하겠다 싶었는데, 믿고 있던 바르셀로나 이 새끼들이 인터밀란과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제가 공유를 드렸던 48,000원 최종 픽은 10경기 적중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54회차의 경우는 이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등수만 들어도 사실 좀 돈이 되는 회차였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또한 48,000원 최종 픽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럽 축구가 들어온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부터 지금까지 16회차가 진행되는 동안 단 3회를 제외하고 모두 10경기 이상 적중을 했는데 이처럼 제가 공유드리는 최종 픽을 그대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만의 이변 경기도 잡아가시고 그냥 진짜 삘 오는 대로 한 경기도 찍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고등수 적중에 희망이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력만으로는 축구 토토 승무패 고등수 적중에는 힘들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였나요? 아마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들 프로토 하실 때 얼마를 쓰시냐? 구매 금액을 얼마를 쓰시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1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5만 원 이하가 가장 많은 투표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투표를 왜 했었는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저희 채널은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프로토는 사실 잘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도 계속 구독자분들의 니즈가 있다 보니까 제가 구매를 할 때마다 공유를 드렸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프로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을 따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더더욱이 많은 경기를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적중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토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축구토토 승무패를 하기 위해 축구토토 승무패를 위한 프로토를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듯이 가장 많은 투표율이었던 5만 원 이하로 한 경기 구매만 해서 적중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작더라도 그 금액으로 축구토토 승무패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프로토 한 경기 구매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화면에 보이듯이 54회차 승무패 최종픽 10경기 적중해서 나가리 된 걸 빼고 3경기 구매를 했었고 모두 적중을 했습니다. 2만 원 구매를 해서 얻은 수익으로만 두 번째 한 경기 구매를 했고 거기서 또 얻은 금액으로 세 번째 한 경기 구매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모두 적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구매하는 한 경기 구매 픽을 배팅맨 가족 등급 분들께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에이 배당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구매해서 뭐해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컨텐츠는 제가 구매하는 한 경기 구매 픽을 보시고 따라와라. 영어로 보다 C 그리고 따라와라. 팔로우 미를 합친 C 팔로우 미 컨텐츠라고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배팅맨 가족 등급 분들께 프로토 회차별로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C 팔로우 미 컨텐츠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음 조심해 주세요. C 팔로우 미입니다. 자, 새로운 콘텐츠 소개도 했고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최종픽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풀럼 대 본머스. 자, 일단 풀럼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풀럼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미트로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경기에서 비니시우스 선수가 미트로비치 선수를 대신해서 출전을 했지만 정말 더럽게 못하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너무 움직임이 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남의 뮬리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미트로비치 선수가 복귀를 하기 전까지는 득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는 풀럼이라고 보이고 본머스는 지금 파커 감독이 잘리고 난 이후에 기가 막히게 5경기 동안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고 있죠.
감독 한 명 잘렸다고 이렇게 지지 않는 것도 참 신기한데 어쨌든 본머스 원정 경기는 사실 승리에 대한 기대를 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정에서 너무 좋지 않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풀럼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인데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본머스 역시 이번 시즌 2연승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 토토 승무패 1번 경기에서 8회차 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고 있고 적특이였던 46회차를 포함한다면 11회차 동안 무승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무승부 나오기 딱 좋은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풀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울버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최근 5경기 동안 단 1점만을 기록한 울버햄튼의 경기죠. 진짜 울버햄튼 경기 보면 골이 너무 안 나와서 개답답한데 이번 상대가 누구냐? 원정에서 1골 13실점을 기록 중인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당연히 무승부 이상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즈 감독이 경질이 되고 첫 경기가 첼시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사실 감독 잘린 빠를 받기는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감독 경질발, 홈팬들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또한 지금 울버햄튼 감독으로 지금 누누 감독이 다시 복귀를 한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울버햄튼 감독이 공석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노팅엄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토, 히메네스 선수는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포덴세나 황희찬 선수의 돌파가 기대가 되고 디에고 코스타 선수 영입되고 아직 골이 없는데 집구석에서 풀스로 피파하던 시절은 끝났다. 노팅엄을 상대로 현실 피파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울버햄튼 홈팬들 앞에서 오랜만에 한 골 박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토트넘 대 에버튼. 자,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이턴과의 경기,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의 챔스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과 페르시치의 공조는 안 된다라는 걸 콘테 감독도 느끼고 두 경기 연속으로 겹치지 않게 경기 운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보셨죠? 우리나라의 슈퍼손 손흥민 선수가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 또 발리슛은 아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잘 파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번 경기 토트넘 홈 경기라는 이점 그리고 에버튼은 공격에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앤서니 고든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공식 경기 통산 합작골 50골을 기록한 손흥민과 케인 조합의 토트넘이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마요르카 대 세비야. 저는 이 경기 2변까지 생각을 해서 마요르카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마요르카의 단통패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세비야는 쓰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르트문트한테 게털리니오로 로페데기 감독이 패대기 쳐진 이후에 산파울리 감독이 임명이 됐죠. 그 이후로 귀신같이 빌바오와 무승부 그리고 개털렸던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그래서 마요르카의 경우 무리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키 없는 마요르카의 공격은 상상이 가질 않아서 세비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배당적으로 너무나도 마요르카의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 해외 구매율은 오히려 마요르카 승의 구매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경기 마요르카의 승까지 포함을 해서 마요르카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무승부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세비야도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양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제외를 해서 승패로 선택을 했다가 아무래도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경기력대로 마요르카의 단통패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빌바오 대 AT 마드리드. 자, 우선 이 경기는 빌바오가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홈에서는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클리브리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주중에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빌바오에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경기에서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못 넣는 개 고자 같은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볼 때 빌바오 원정에서 AT 마드리드가 승리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H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인데 부러질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빌바오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주중 챔스 경기를 치룬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체력적인 우위와 홈 이점을 살려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빌바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리즈 대 아스날. 자, 이번 시즌 아스날을 막을 수 있는 팀은 사실 맨시티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스날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아스날이 리즈 원정에 가서 이변 결과를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즈가 굉장히 압박이 세긴 하지만 아스날 같은 경우 패스로 충분히 압박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주축 자원의 결장도 사실 진첸고 스미스로 정도만 제외하면 뭐 다른 결장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즈의 뒷공간을 제수스 선수가 탈탈 털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가 지금 홈에서 4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 중인데 이제는 패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리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바르셀로나 이 새끼들이 지난 54회차 때 인터밀란과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저의 4등 적중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렸죠. 어쨌든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무승부 이상은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배팅맨님 바르셀로나 챔스 16강도 진출 못하는 새끼들인데 레알 마드리드 승으로 가면 되지 무승부 굳이 가져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 바르셀로나가 주전 수비 자원인 줄스 쿤데 선수가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중원 자원과 공격 자원에서는 특별한 이탈이 없기 때문에 최근 수비적으로 불안했던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이 보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미들맨 벤제마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아직까지 골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다가 무승부로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추가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리그 7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바르셀로나가 8연승까지는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강팀 대 강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투폴로에도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폴로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리버풀 대 맨시티. 자, 리버풀은 지금 한마디로 좆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지만 이제 선수들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평균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박주전인 선수는 매 경기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많은 부상자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아놀드 선수, 마티프 선수, 루이스 디아즈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팀과의 경기면 몰라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사실상 답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레인저와의 경기에서 살라 선수가 투입된 지 10분도 안 돼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1대7로 대승을 기록을 했지만 맨시티와 레인저는 차원이 다른 팀,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코펜하겐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고메즈 선수가 전반 30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으로 경기를 했고 주전 자원들을 로테이션 돌리는 경기 운영을 했죠. 또한 홀란드 선수는 아예 출전조차 안 시켰기 때문에 리버풀을 상대로 확실히 승리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살라가 홀란드에게 덤비다 피똥 살라라는 생각으로 의심 없이 리버풀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알메리아. 제가 지금 베티스를 믿고 승무패에서 2회 연속으로 빠그라졌는데 그 이유가 두 경기에서 모두 퇴장자가 나오면서 베티스가 경기를 말아먹었죠. 자, 그렇다면 세 경기 연속으로 또 퇴장자가 나온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 4전 전승으로 7골 1실점을 기록 중인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화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알메리아의 경우는 지난 홈 경기에서 라요를 상대로 3대1 대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가 리그에서 3연속으로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AS 로마와 유로파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는 알메리아에 비해 불리하긴 하겠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피로도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베티스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알메리아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베티스의 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베티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최종 픽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 간단하게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에 대해서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